나이가 들수록 몸은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 전후의 시기는 작은 변화 하나에도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가볍지 않은데요. 많은 노년의학 전문의들은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불편이 아니라 몸속에서 울리는 마지막 경고음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려움을 단순히 건조한 날씨, 새로운 비누, 혹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사소한 현상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임상 경험은 다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가려움 때문에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간이나 신장 기능이 크게 손상되거나 혈액질환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노후에 나타나는 특정 부위의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키는 심각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경고합니다. 그 부위를 놓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사라지고 85세 이전의 삶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 전문가들의 말에 따라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5곳을 다루려 합니다. 가려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학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가려움은 피부에만 나타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와 장기, 혈액까지 이어지는 깊은 경보 시스템이죠. 우리의 피부에는 수백만 개의 신경 말단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상까지도 감지해 뇌로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발진이 없어도 피부가 참을 수 없이 가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노년의학 전문의 박철수 선생님은 가려움증이 단순히 불편하다면 참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신호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장기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다고 말하셨죠. 특히 노후에는 이 신호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은 얇아지고 회복력은 떨어지며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작은 이상도 가려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는 계속 가렵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어르신들이 뒤늦게 간이나 신장 혹은 혈액질환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려움은 몸의 언어입니다. 뇌는 말을 하지 않지만 피부를 통해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작은 가려움이 큰 병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이 특히 위험할까요?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5곳을 지목합니다. 이 부위는 단순히 피부가 예민한 곳이 아니라 간신장 혈관 면역 체계 등 생명과 직결된 장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암이나 치매, 고혈압, 당뇨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앓는 병과도 무척 연관이 있습니다. 노년 의사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곳은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흔히 손발이 가려운 건 당연하다라고 여기실 수 있지만 이 부위의 가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간 질환 환자들, 특히 간경변이나 간암 초기 환자들의 상당수가 손발바닥 가려움을 호소하지요. 그 이유는 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쌓이고 이 독성 물질이 손바닥과 발바닥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 역시 손발이 가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속에 높은 혈당이 쌓여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말초혈류 이상이 생기면서 극심한 가려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발가락 사이는 또 다른 위험의 신호를 숨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발을 씻고 말리는 것이 번거로워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 습한 환경은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조건입니다. 무좀은 단순 피부 질환처럼 보이지만 당뇨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어르신에게는 훨씬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무좀 상처가 골마 염증으로 번지고 결국 전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이유 없이 가렵거나 발가락 사이에 반복적인 가려움과 염증이 생긴다면 단순 피부 문제로 보지 말고 반드시 내과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리고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는 생활 습관이 건강을 지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이 부위는 많은 분들이 청결 관리에 소홀하기 쉽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노후 건강의 핵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작은 가려움이 큰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타구니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면역력이 약해지고 특히 당뇨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 곰팡이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곰팡이는 습하고 따뜻한 부위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타구니에 잘 자리 잡습니다. 단순한 피부 가려움으로 보이지만 반복적이고 치료해도 쉽게 낫지 않는 사타구니. 가려움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 내과 의사들은 사타구니 가려움이 당뇨 합병증의 첫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항문입니다. 항문 가려움은 치질이나 항문 주위 피부질환, 기생충 감염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당뇨가 있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해 항문 주변의 염증과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어떤 환자는 단순 치질인 줄 알고 방치하다가 결국 혈당 관리 실패로 심각한 항문 감염까지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부위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면역력과 혈당 조절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타구니와 항문 가려움은 부끄럽다고 숨기면 병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이 이어진다면 반드시 내과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통기성이 좋은 속옷을 입고 부위를 깨끗이 씻은 뒤 반드시 잘 말려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위도 있습니다. 머리와 두피의 가려움은 단순히 비듬이나 건조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두피 가려움은 피부 문제뿐 아니라 혈관과 장기의 이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고혈압과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이 팽창하고 피부로 흐르는 혈류가 달라지면서 두피에 미세한 염증 반응과 가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 중에는 얼굴 홍조와 함께 두피 가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단순히 비듬 샴푸로 해결하려 해서는 치료가 되지 않을 수 있죠. 또한 간이나 신장 기능 저하도 두피 가려움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장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체내 노폐물이 쌓이면 피지선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그 결과 두피에 지루피 부염 같은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의사들은 두피 가려움이 오래가고 밤에 심해지며 얼굴이나 귀 주변까지 번진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나 간신장 기능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두피가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심한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은 단순 세정 외에도 혈압 관리, 간과 신장 검진, 스트레스 조절을 함께 권고합니다. 결국 머리와 두피 가려움은 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피 가려움은 노후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으므로 두피 관리뿐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히 호소되는 가려움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종아리와 팔꿈치 안쪽 같은 팔다리 말단입니다. 단순히 건조해서 그러려니 하고 무심히 넘기지만 의사들은 이 부위를 순환기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정맥 기능 저하는 종아리 가려움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정맥이 약해지면 혈액이 다리 아래에 고이고 그 안에 포함된 노폐물과 독소가 피부에 스며들면서 심한 가려움과 염증을 일으킵니다. 한 노인 환자의 사례처럼 단순 종아리 가려움으로 시작된 증상이 결국 만성 정맥부전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와 말초혈관 질환 역시 팔다리 가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고 그 결과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피부가 쉽게 건조하고 예민해집니다. 반복되는 가려움, 피부 갈라짐, 상처 치유 지연은 당뇨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팔꿈치 안쪽 가려움도 주목합니다. 이 부위는 땀이 잘 차고 접히는 곳이라 피부염이 생기기 쉽지만 때로는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면역계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반복적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혈액 검사와 내분비 검진을 권합니다. 전문의들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팔다리 말단의 가려움은 혈액순환과 대사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냥 보습제만 바를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혈관-혈당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하죠. 그런가 하면 의사들이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자주 지적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겨드랑이와 귀 뒤 접히는 부분처럼 무심코 신경 쓰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부위들은 평소 잘 씻지 않거나 통풍이 부족하면 쉽게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여 피부염을 유발합니다. 단순히 불편한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반복적인 염증과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먼저 겨드랑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땀샘이 밀집되어 있고 피부가 접히는 구조라 세균 번식이 활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단순 땀띠나 피부염이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노인 전문의들은 겨드랑이를 청결히 유지하지 않으면 작은 염증이 골마 큰 농양으로 발전하거나 세균 감염으로 열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지요. 특히 고혈당을 가진 분들은 감염이 쉽게 퍼져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 뒤 접힘입니다. 이곳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씻기 번거로워 소홀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그러나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면 곰팡이와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가려움이 생기거나 하얀 각질, 심지어 진물까지 나온다면 이미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환자는 단순한 귀 뒤 습진으로 시작해 전신 감염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의들은 이 두 부위를 노후의 작은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방치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겨드랑이와 귀 뒤는 반드시 매일 깨끗이 씻고 씻은 뒤에는 잘 말려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자극이 적은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전신이 가려운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려움이 특정 부위가 아니라 온몸 전체에서 나타난다면, 그리고 특히 밤에 심해져 잠을 설치게 만든다면 그 신호는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와 내과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밤에 심한 전신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니라 내부 장기의 붕괴를 알리는 대표적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만성 신부전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노폐물이 몸에 쌓이면 이것이 피부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환자들은 흔히 전기가 흐르는 듯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호소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간질환과 담즙 정체입니다. 간이 약해지면 독성 물질이 혈액에 축적되고 그 부산물이 피부에 스며들면서 밤마다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간경변이나 간암 초기 환자 중 상당수가 이런 전신 가려움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여기에 림프종, 백혈병 등과 같은 혈액암과 갑상선 질환도 전신 가려움의 배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징은 피부에 뚜렷한 발진이 없는데도 가려움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체중 급격한 감소, 식은땀, 이유 없는 피로가 동반된다면 의사들은 반드시 정밀검사를 권고합니다. 전문의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노년의 전신 가려움, 특히 야간에 심한 가려움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 간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내부 장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년에 나타나는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장기 건강과 직접 연결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의들은 가려움은 장기의 이상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창구라고 강조하지요. 임상에서 특히 많이 지목되는 질환은 고혈압, 당뇨, 암, 치매 4가지입니다. 먼저 고혈압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방심하기 쉽지만 두피와 얼굴의 가려움은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팽창하고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피부가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 열감과 함께 가려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두피 가려움이 반복되고 어지럼증이나 두통까지 동반된다면 반드시 혈압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 피부 증상이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 역시 가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해 사타구니, 항문, 발가락 사이에서 반복적인 가려움이 생깁니다. 또 혈관 손상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심한 가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작은 상처도 궤양으로 번지고 심한 경우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당뇨 환자에게 가려움은 단순 증상이 아니라 혈당 조절 실패를 알리는 조기 경고음입니다. 암 환자에게는 원인 모를 전신 가려움이 대표적인 신호로 나타납니다. 간암, 췌장암, 혈액암에서 특히 흔하며 발진이 없는데도 극심한 가려움이 지속됩니다. 체중 급감이나 이유 없는 식은땀과 함께 나타날 경우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몸속에서 종양이 자라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경계 이상으로 피부 감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치매 환자들은 이유 없이 특정 부위를 계속 긁거나 손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는 신경계가 보내는 잘못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런 행동을 관찰하고 이상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부 손상이나 상처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신경과나 내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노년기의 가려움은 그 자체로 질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과 수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음의 신호를 피하여 85세 이후에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노년의학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가려움은 늙어서 당연히 겪는 증상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만 바로잡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는 많은 환자들이 심한 가려움으로 고통받다가도 생활 방식을 조금 바꾸자 증상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지요. 우선 씻기의 습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세게 씻어야 깨끗하다고 여기지만 이는 오히려 피부를 더 자극해 가려움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약하게 하고 건조함을 심화시키므로 미지근한 물이 적당하며 세정제 또한 순하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겨드랑이처럼 땀이 잘 차는 부위는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번식하는 곳이므로 반드시 비누나 바디워시를 통해 꼼꼼히 씻고 잘 말려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피 역시 강한 화학 성분의 샴푸보다는 두피 친화적인 샴푸를 사용해 하루 한 번 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보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은 떨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갈라져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전문가들은 씻고 난 뒤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을 추천하지요. 생활 습관 관리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식단은 피부 건강과 직결됩니다. 지나친 설탕과 기름진 음식은 혈당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키워 가려움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채소, 통곡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혈당과 혈관, 건강이 안정되며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과 간의 기능을 돕고 피부로 쌓이는 독소를 줄여줍니다. 노후의 운동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근력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피부와 장기에 산소와 영양을 원활히 공급하고 결과적으로 가려움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 반응을 안정시키고 피부 염증 반응을 줄여 가려움 빈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후에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가려움이라는 불편한 증상을 예방하는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가려움이 심해져 잠을 설치곤 합니다. 이는 피부 건조 때문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명상, 가벼운 호흡 운동,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피부와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며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가려움 관리의 마지막 퍼즐은 마음의 안정과 휴식인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노후의 행복을 위한 방법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잘 씻고 잘 보습하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쉬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모여서 100세까지 이어지는 장수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생활관리만으로도 많은 가려움은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가려움이 계속되거나 특정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 순간은 더 이상 집에서 버텨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신호가 존재합니다. 첫째, 밤마다 온몸이 심하게 가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피부에 뚜렷한 발진이 없는데도 전신의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이는 심부전, 간질환, 혈액암 같은 내부 장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가려움이 악화된다면 전문의들은 반드시 혈액 검사와 장기 기능 검사를 권합니다. 둘째, 가려움과 함께 전신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갑자기 빠지거나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 밤에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닌 심각한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암 환자나 만성질환 환자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함께 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피부 손상이 쉽게 생기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을 때입니다. 긁은 자국이 골마버리거나 작은 상처가 궤양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당뇨나 면역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작은 상처도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소변색이 짙어지거나 대변색이 비정상적으로 변할 때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는 간과 담즙 계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뚜렷한 신호로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려움은 사소한 증상 같아도 때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기 경고음입니다. 방치하지 말고 이상 신호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항상 강조합니다. 가려움은 피부에만 머무는 증상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장기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세심하게 씻고 보습제를 챙기고 식단과 수면을 관리하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습관들을 이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함께 지켜나갈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의 삶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